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십시일강 김영숙입니다. 28회 나를 찾아가는 여행 임미영 강사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수세민 돕기 행사를 3주 정도 했거든요. 8월 16일, 23일, 30일 오늘이 3주차로 종료를 하고요.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금은 수세민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시일강의 뜨거운 열정과 감동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임미영 강사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주 좋아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십시일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십시일강은 지금 한 분도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누구도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선한 취지로 강의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좋은 정보와 좋은 강의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되고 강의하는 저도 여러분에게 임명이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의 상황에서 너무나 소망이고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십시일강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고 실행하시는 우리 김영숙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대표님. 네, 여러분이 있기에 십시일강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이 순간 고마운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간 고마우신 분이요? 네. 지금 순간 고마우신 분은 저는 김영환 교수님이라고 1인 기업의 대가가 계세요. 그분을 만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또 제가 삶 가운데 굉장히 저를 돌아볼 수 있고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질문 패키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나가야 될 방향성과 내가 고민해야 될 것,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자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분이어서 제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본 적은 없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언젠가 김영환 교수님 보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교수님 1인 기업, 1인 경영 하고 계시고요. 10분 팟빵 유튜브 매주 화요일 날 7시에 하고 계시는데 정말 친근한 아버지같이 상담도 아주 잘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민 상담 김영환 교수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은 임명 강사님이신데 릴레이 강사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릴레이 강사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분은 지금 여기 계시네요. 양희경 코치님이시라고요. 제가 하루에 10페이지씩 텐션업, 그래서 텐텐 리더스라는 온라인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분하고 6월부터 6월, 7월, 8월 그리고 9월도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영화를 보는 추억도 굉장히 함께 공유하는 굉장한 추억인데 같은 책을 읽고 그 부분을 같이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크죠. 네, 오늘 강의는 임미영 강사님이신데요. 강사님은 영업자 대상으로 동기부여와 마인드셋 강의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다가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분석 도구를 통해서 개인 상담, 강의, 코칭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힘드시죠? 관계가 힘드세요? 그런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답을 찾는데 오늘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테마 나를 찾아가는 내면 여행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내 내면 여행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좀 더 발견하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영 강사님,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행하면 굉장히 설레잖아요. 근데 나를 찾아가는 내면 여행으로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색깔마다 다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존재로 있는데 그 색깔이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부담스럽게 자신에 대한 부분으로 일관을 하게 될 때 상대는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상처를 느끼기도 할 거예요. 상처를 받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색깔이 분명한 사람을 썬깔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썬깔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 고유의 색깔을 발현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어떤 걸로 우리는 이 사람이 색깔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부분은 아마 의식 수준이 너도 아름답구나, 나도 아름답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는 인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본연의 색깔이 있지만 그 색깔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고 내가 어떠한 의식 수준으로 나를 끌어갈지에 대한 소스를 이번 시간에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다 오디오로 되어 있으셔서 잘 들었지만 키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각자 그냥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크리스찬은 아마 십자가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수학학자는요. 이거 플러스 아니야? 더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약사라면 녹십자가 연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이게 여기에 나왔지? 하실 텐데요. 예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은요. 배꼽을 봐도요. 배꼽을 봐도 이 십자가 이 모양이 연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교차로를 딱 봤을 때는 경찰들은 십자가를 볼 때 교차로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람들에게요. 길을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은요. 저쪽 저기에 보면 큰 십자가 있는 교회 보이시죠? 거기서 우회전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지금 찾으시는 마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이는요. 엄청 술을 좋아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 안내할 때 저기 호프집 보이시죠? 저기에서 저기 단란한 곳, 단란주점 저기 지나서 옆에가 바로 찾는 마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똑같은 세상을 살고 똑같은 길을 걸어도요. 내 눈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존재하는 게 또 우리의 아마 생각일 겁니다. 근데 맛집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맛집에 갔더니 맛이 예전과 달라요. 그러면 저기요 하고 묻죠. 혹시 여기 주인이 바뀌었나요? 예전과 맛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예전과 맛이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은연중에 맛이 틀려요. 전과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틀리다는 반의어가 맞다고요. 다르다는 반의어가 같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이 틀린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의 부정의식이 무의식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 안내할 때도 자기 관심도와 기준에 따라 안내를 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사고의 유연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신비주의자 구르지에프라는 이분이요. 사람을 가장 유형을 나눌 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머리, 가슴, 장으로요. 그래서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나눴는데 장에 지금 그림을 보니까 우리 장기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소화기관과 관련된 대장, 소장, 십이지장, 쓸개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쓰는 내 장기를 뜻하는 그때의 장자를 가져온 거예요. 장형은요. 굉장히 본능이 충실한 몸의 모든 힘의 에너지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자, 머리형과 가슴형과 장형을 볼 때 장형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디센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본능에 충실한 사람. 이 사람들이 우울할 때는요.
엄청 땡기는 것을 먹어주면 어느 정도 마음 안에 너그러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가슴형은 아까 어떻게 그려져 있었죠? 하트가 그려져 있었죠. 가슴형은 그야말로 가슴과 가슴이 교류하는 것, 그리고 서로 공감하는 것, 그리고 서로 위로할 때, 그때 가장 존재의 기쁨을 느끼는 유형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헛셋 타입이라고 나와 있고요. 머리형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레인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머리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머리형, 가슴형, 장형 중에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가도록 할게요. 머리형이 싫어하는 건요, 머리만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몸 쓰는 거 싫어해요. 가슴형은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아까 가슴과 가슴이 만나서 교류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스타일들이 가슴형입니다. 장형은 머리 쓰는 거 싫어하고 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냥 일단 몸으로 부딪히고 보는 형이 장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찾아 떠나는 내면 여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머리형인가 가슴형인가 장형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정보, 머리형은 무엇을 원할까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를 원하고요. 가슴형들은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슴형들은 원합니다. 장형은요. 본인이 정보 필요 없어요. 본인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의 바른 것들, 의리를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하는데 또 원하는 것을 볼 때 머리형은 목표나 목적, 비전, 방향을 제시하는 걸 원합니다. 누구와 대화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일을 선택하는 모든 것에서 목표와 목적이 중요해요. 근데 가슴형은 일단 먼저 본인을 알아봐 주는 걸 굉장히 원합니다. 먼저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요. 장형은요. 어떠한 조직 관계에 있을 때 이분에게 감투를 씌워주면 알아서 잘하는 타입들이 장형입니다. 그래서 책임과 고난을 위임해 줄 때 그 몫을 다하시는 분들이 장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정보를 볼 때는 머리형은 데이터를 원하고요. 가슴형은 분위기, 느낌, 이미지, 삘에 죽고 삘에 사는 그런 어떤 부분이 가슴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형은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쇼핑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머리형은 어떤 쇼핑을 할까요? 엄청 가성비 따지고요. 기능과 성능을 많이 따집니다. 가슴형은요. 일단은 디자인이 내 마음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판매원이 아는 사람일 경우 인연을 굉장히 사람을 중요시하는 부분이어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판매원이 지인일 경우에는 이분들은 이왕이면 성능과 기능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판매원이 아는 사람일 경우 선택을 합니다. 장현일 경우에는요. 본인이 써본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본인이 써본 브랜드를 본인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엄청 많이 강요하고 설득하는 유형들이 장형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판매원을 만났을 때 굉장히 깍듯하게 본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주 상품 설명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짧게 그리고 굵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을 여는 타입입니다. 자, 춤 동작을 한번 볼까요? 머리형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가슴형들은 네, 손발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움직이죠. 왜요? 다 본인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형은요. 자기 영역을 엄청 많이 확보하죠. 아주 무대를 장악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굉장히 업시키는 분들이 장형입니다. 원하는 쉼, 휴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머리형은 일단 그냥 쉬는 겁니다. 혼자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자기 공간에서. 근데 가슴형은요. 수다를 떨어야 돼요. 상대와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어려웠던 이야기, 또 상대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거 이들의 쉼입니다. 장형은요.
저희 남편은 쉬자 그러면 짐 싸는 거예요. 자꾸 어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가요. 우리 식구만 가는 경우 거의 없고요. 다른 식구들하고 같이 가는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굉장히 활동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쉼을 볼 때요. 내가 쉬는 것은 머리형이라면 혼자 조용히 고요하게 쉬는 게 쉬는 건데요. 상대가 가슴형이라면 밥 한 번 먹자, 차 한 번 마시자 해줄 수 있는 게 상대를 알았을 때 내가 그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어떤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요. 나의 자녀와 내 배우자가 또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형은 어떤 말을 잘 할까요? 머리 아프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아, 머리 아파, 골 아파 이런 얘기 정말 잘하고요. 가슴형은요. 속상해, 슬퍼, 가슴 아파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 장형은 또 어떨까요? 엄청 거칠어요. 미쳐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막 뚜껑 열리네, 막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장형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공사 구분 철저해야 됩니다. 머리형들은요,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와 만났을 때 모든 대상을 사물화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냐, 일의 해결이냐 할 때 해결점에 먼저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 머리형입니다. 좀 냉정하다는 얘기도 가슴형은요, 인맥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고요. 장형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명분, 그리고 의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시제로 굳이 연결고리를 만들자면요. 머리형은 미래 중심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대한 저축이나 아니면 자기 일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머리형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형은 어때요? 가슴형은 굳이 시제와 연결시키자면 과거지향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 남편이 그런 뭐죠? 단란주점에서 단란주점 같은 데서 뭐지? 영업부 사람을 접대를 하고 결제를 미리 다 해놓고 일찍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추가해서 드시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12시가 넘었을 때 남편 영업 담당하시는 분에게 전화가 갔대요. 근데 아내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매번 명절 때 스트레스, 육아 때문에 갈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항상 부부싸움의 끝은요. 갔던 불나방이란 단란주점으로 항상 결론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가슴형들은 굉장히 과거 지향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던 걸 또 얘기하는 건요.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내가 다음에 너 무슨 말 할지 내가 다 레퍼토리 다 안다. 라고 남편분들이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치유받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충분히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더 부부관계에 좀 더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형은요, 현재가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몸에 현찰이 두둑할 때요, 아주 힘이 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장형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업별로 볼 때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 우리 대기업으로 연결을 한번 시켜볼까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머리형은 삼성. 맞습니다. 기술과 기능을 중시하는 머리형은 삼성이고요. 삼성의 CI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블루 톤으로, 블루 컬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블루 컬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머리형의 굉장히 상징적인 컬러거든요. 가슴형 이제 다 아시겠네요? 가슴형은 고객 지향이 하나 되는 말 사랑해요 하고 막 LG는 엄청 CI도 어때요? 스마일을 이미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색깔도 핫핑크잖아요. 핑크. 그 다음 장형은요. 장형은 최고를 지향하는 고품격을 중시하는
해보기나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예, 정주영 회장님 생각나죠? 이 장현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3대 대기업이 이렇게 각각의 다른 색깔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력 상품을 한번 볼까요? 삼성, LG, 현대로 제가 아예 위에 테마를 바꿨어요. 주력 상품을 보면 컴퓨터, 휴대폰, POP, LCD, 반도체 다 미래에 관련된 상품들을 만들어내죠. 아까 시제가 삼성은 미래였잖아요. LG는 어떻습니까? 과거지향적이라고 했어요. 여성의 지갑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생활가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현대는 어때요?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해결해 버릴 거야. 스케일이 엄청 크고요. 다 밀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막 큰 것들을 지어가죠. 그래서 중공업과 건설과 조선, 자동차 이거 연결된 것들이 현대입니다. 화재봉 광고를 봐도요. 제가 영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줌에서 영상을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음성이 많이 끊기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은 항상 얘기해요. 왜 삼성이냐? 왜 삼성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머리형들은 왜 이걸 엄청 많이 따지거든요. 그 다음에 LG는 어때요?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엄청 감성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맡겨만 주세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져. 이런 게 현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LG의 구본무 회장님,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을 딱 떠올려 볼까요? 리더의 색깔이 한 기업에 이런 컬러를 입히고 이런 주력 상품들, 생산되는 상품들에까지도 그리고 광고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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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내가 어딘가에서는 팔로워고요. 어딘가에서는 리더입니다. 내가 있는 어떤 곳에 나의 색깔이 입혀지고 내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것들이 나의 조직의 색깔을 입혀간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아마 이 대기업의 특성들을 봐도 알게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형이냐 가슴형이냐 장형이냐 고민이다. 나는 머리 같기도 하고 장형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시죠? 제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리형, 가슴형, 장형을 좀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채팅방에 써주세요. 어디로 가는지. 네, 어디로 가는지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어떤 게 궁금할까요? 누구랑 가는지도 아마 궁금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채팅 한번 제가 열어보면 또 멤버. 멤버 누구랑 가냐? 예, 이것도 중요하고 주제 어떤 일을 하러 가냐?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하고 일정이 아마 궁금할 텐데요. 자, 숫자와 관련된 걸 물으면 난 머리형이에요. 회비 얼마입니까? 몇 명이 갑니까? 며칠 날 갔다 며칠 날 돌아옵니까? 그리고 워크숍 시작 시간하고요. 폐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내가 대부분 숫자와 관련된 걸 질문했다. 그러면 나는 머리형이에요. 가슴형은요? 누구랑 가지? 뭐 입고 가지? 이게 가슴형입니다. 누구랑 갈까? 그리고요, 질문 있는데요. 저 갈 때 그 차 타면요, 누구랑 같이 타는 거예요? 가서 방에서 잘 때요, 나 누구랑 룸메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질문하죠. 그 인간도 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누구랑 가냐 너무 중요하고, 나 뭐 입고 가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이미지로 비추어지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옷을 걱정한다. 물론 여성분들은요, 머리형이어도 옷 걱정할 수 있고, 장형이어도 옷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비중이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냐가 머리, 가슴, 장인데요. 특히 옷 입는 거 걱정하신다. 그러면 가슴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장형은요, 이때도 본인이 움직이세요. 그리고 먹는 거 갖고 관심 되게 많아요. 장형이 아까 장 그림 그려져 있었잖아요. 가서 먹는 메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또 간식도 물어봐요. 가면서 좀 주전부리 할 거 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장 볼까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주워 담는 사람들이 장형들이에요.
음, 상대가 좋아하는 거 묻지도 않아요. 알아서 그냥 막 지르고 그런 부분이고요. 노래방 기기 갖고 갑니까? 가서 게임 뭐 준비되어 있습니까? 노는 거에 관심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장형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건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장형이 많으세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 김영수 대표님은 무슨 형이신가요? 어리용 같은데요. 어리형이시죠? 아까 머리형 우리 김영수 대표님 시간 철저하게 지키시잖아요. 아주 계획적으로 매뉴얼대로 해야 마음이 편안하신 타입이 머리형들이세요. 그런 거 보면서 또 못 온 사람 걱정하고요. 이 강연 조금 늦게 시작했으면 더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슴형일 겁니다. 자, 아이가 혼자 방에 갇혔어요. 아이 스스로 문을 열 수가 없고요. 나에게 열쇠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나는 어떻게 할까? 네, 맞아요. 제가 가슴형이라서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장형인 분들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지인분들 중에 자, 예상대로요. 머리형은요. 해결점을 찾습니다. 119를 부르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살짝 돌려봐요. 그리고 다른 도구를 찾아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카드를 꺼내서 한번 긁어보기도 하고 칼을 갖고 오라 그래서 그 문고리가 걸린 걸 열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가장 마음이 쏠린다. 그런 머리형입니다. 가슴형은요. 우리 조원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엄마 목소리 들리지? 아가야, 엄마 노래 한번 해볼까? 엄마 목소리 들리지? 자, 엄마 문 두드려 볼게 하고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슴형이에요. 장형은요. 이 문 왜 이래? 먼저 엉덩이로 후악! 내 발로 후악! 그렇게 해보시는 분들, 내 몸을 써서 먼저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장형이세요. 아주 그냥 문을 부셔버리죠. 네, 그런 부분인데, 자,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머리 가슴 장 중엔 어떤 형인가? 이게 돼야 애니어그램의 세부 9가지 영역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이 시간 안에도 못 찾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 거고요. 자, 유형별로 한번 찾기를 해볼게요. 딱 보면요. 머리형은요. 말투가 이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요. 하고 어조가 계속 똑같아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좋아도 웃지 않고요. 나빠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그리고 거의 이서진, 손석희처럼 그렇게 눈매가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눈매가 거의 외꺼풀이 많고요. 샤프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피부도 희어요. 몸을 안 써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마른 체형들이 많아요. 그리고 걸어올 때는 언제 걸어왔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새 걸어와서 제 옆에 있어요. 조용히.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면 머리만 까딱까딱거려요. 혹시 여기서 A형 계신가요? 하면 머리형은 웃어요. 자기가 A형이라고. 근데 가슴형은 아주 수줍게 가슴까지 계속 손을 들어서 가슴형인 걸 알려줘요. 장형은요. 전데요, 제 A형인데 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조에서부터 머리형은 평조로 이야기를 하고요. 가슴형은 어때요? 안녕하세요 하고 리드미컬하게 벌써 인사를 해요. 벌써 딱 나타났을 때 달라요. 장형은요. 쿵쾅쿵쾅 발소리 엄청 크고요. 그리고 몸도 커요. 몸이 이제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통뼈다 하는 뼈가 좀 굵으신 분들 그리고 거구이신 분들이 장형이 많아요. 이런 분들 좀 목소리도 크죠. 어딘가에 나타나면 다 티가 나요. 걸어올 때부터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현대랑 똑같이. 그리고 얼굴은 좀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캐릭터라는 걸 이미 이 애니메이션 형상에서도 이게 투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느끼는 게 삶인데 요거 하나 알았는데도 이제 보이는 게 보이고 또 지금 정리를 해볼 때 머리형, 가슴형, 장형, 대기업별로 이제 연결이 굉장히 뚜렷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리더들, 정말 어떤 건강한 리더들의 유형 분포를 볼 때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원래 타고난 게 머리형일 수 있고요. 타고난 게 가슴형일 수 있고 타고난 게 장형일 수 있는데 우리 김영수 대표님이 굉장히 머리형이잖아요. 말씀하시는 어투를 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만나시는 다양한 분들로 인해서 때로는 가슴형의 에너지를 가져다 쓰시고요. 또 때로는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이런 십시일반과 같은 놀라운 이 채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잖아요. 이게 리더의 위치에 가면서 계속 의식적으로 머리형으로 타고났으나 필요에 의해서 가슴과 장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는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가 만드는 거고 또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정말 머리와 가슴과 장의 균형된 그런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갖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애니어그램 이거거든요. 머리형은요. 1번부터 숫자가 9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머리, 가슴, 장을 공부했는데 장형도 3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1번, 9번, 8번이 장형이고요. 그 다음에 가슴형으로는 2번, 3번, 4번이고요. 머리형으로는 5번, 6번, 7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형 중에도 머리, 가슴, 장이 있고요. 가슴형에도 머리, 가슴형이 있어요. 그리고 김영수 대표님 머리형인데 그 머리형이 머리형인지 머리 가슴형인지 머리 장형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김영수 대표님이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고 또 앞서서 실행을 옮기시는 걸 보면 머리형 중에 장의 에너지를 쓰고 계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 가지를 하위 분류로 다시 머리 가슴 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닉네임들이 붙어요. 1번은 개혁가, 2번은 조력자, 3번은 성취가 이런 닉네임이 붙는데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나누어서 중성인 숫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애니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그램이라고 하니까 무슨 그림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애니어는 숫자 9를 뜻하고요. 그램은 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런 기하학적인 그림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애니어그램이고요. 애니어그램 기원은 진짜 오래됐어요. 2500년 전부터 바빌론에서 시작됐다라고 추측이 되고요. 애석하게도 너무 귀한 거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구전으로만 소수에 의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서양 쪽으로 들어온 건 아까 제가 그 코스염 아저씨 보여드렸던 1920년 러시아 신비주의자 그루지예프로부터 현대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1960년대에는요. 항상 미국은 어떤 학문을 체계화시키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인간학의 조사 연구가 추진되어서 이거 정말 학문이다. 이거 과학적으로 진짜 신뢰도가 높고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해서 스탠포드대에서 심리학과와 연결된 학문으로 보는 것이 애니어그램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조금 체계화되어서 러스 허드슨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들어온 거고요. 다시 말하면 애니어그램은 고대 2500년 전부터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심리학을 같이 가져온 통합심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굉장히 나다움, 나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지금의 트렌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애니어그램이 나를 찾는 부분에, 나를 발견하는 부분에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도구가 애니어그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애니어그램 빨리 진단을 해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룹 1에서 A, B, C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 그룹 2에서 X, Y, Z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AX가 될 수도 있고요. AY가 될 수도 있고요. AZ가 될 수도 있겠죠. BX가 될 수도 있고 BY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룹 1에서 A, B, C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런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가장 많은 비중이 나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건 진짜 나 아니다 하는 건 그냥 X표 하시고 뒤를 안 읽으셔도 돼요. A, B, C 중에 한번 나를 설명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걸 찾아보십시오. 김길숙 대표님 잘 보고 계신가요? 최나진 대표님도 지금 읽고 계신 거죠? 네. A, B, C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채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혹시 더 시간 필요하신 분 안 계실까요? 혹시나 모르니까 AX. 자, AX가 나오신 분들은요. 머리형이십니다. 머리형 중에 장형인 분들이에요. 제가 아까 김영숙 대표님 머리형 중에 장형이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번은 열정가라고 해서요. 이분들은요. 항상 어디에 가든 분위기 메이커세요. 그리고 초긍정이에요. 어때요? 잘 풀릴 것 같지 않아? 근데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무조건 잘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7번들은 굉장히 튀어요. 뭐가 튀냐면 옷이 튀어요. 이분들 중에 패셔니스트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여기에 티셔츠 니트를 매거나 허리에 매거나 이런 분들 많으시고요. 인생 뭐 있어? 즐거워야지 하시는 분들이 7번이 돼요. 그래서 정말 낙관적이고요. 그리고 어딜 가서나 분위기 메이커.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멀티플레이어가 돼요. 근데 여성분들은 거의 멀티플레이어가 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뭘 하나 하면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7번 분들은요 엄청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7번인 아이가 온다. 그러면 저쪽에서 올 때 실내화 가방 돌리고 발로는 축구공 계속 차면서 또 한 손으로 친구 괴롭히고 오는 애 있다. 그럼 거의 7번이에요. 굉장히 장난꾸러기도 많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아이디어가 엄청 참신해요. 아이디어 뱅크예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되게 엉뚱해요. 막 이러고 있다가 이거 어때? 뭐 이런 사람들이 와 대박 이래요. 뭐 하나 건져낼 수 있는 엉뚱한 아이템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7번이세요. 그리고 아까 CY가 나왔었는데요. CY는 충성가입니다. 충성가 공무원 타입이에요. 어떠냐면요. 이분들은 일을 할 때요. 매뉴얼대로만 해요. 창의적인 일 시키면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알아서 해 하면 막 미쳐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오래 걸려요. 근데 한 번 맺으면 엄청 평생 가는 사람들이 충성가 타입입니다. 5번, 6번, 7번 다 머리형이잖아요. 그 중에 6번들은 가슴형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혼자 두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써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 시키면요 실수 안 하세요. 왜요? 확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확인하는 사람들이 6번이세요. 아까 CX 나왔는데요. CX는 조력가입니다. 어디서든 돕는 자예요. 헬퍼예요. 근데 이분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 질문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너무 남을 돌보다 보니까 내 에너지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데 조력가이신 거거든요. 이분들은 에너지가 항상 밖으로만 나가요.
나를 들여다볼 틈이 없어요. 누가 뭐가 불편하지 않나? 항상 상대의 필요를 살피죠. 그리고 집에 오면 막 기진맥진이에요. 그렇지만 주부는 또 어때요? 또 집의 식구들에게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늘 피곤해요. 근데 남에게 필요가 될 때 가장 삶의 보람을 느껴요. 존재감을 느껴요. 그래서 본인은 고민이 없대요. 항상 해피하대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진단할 때 스트레스 지수를 물어요. 1에서 9까지. 그러면 2번인 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스트레스 지수가 1부터 9면요. 7번, 6번 머리형들은 5번 정도로 다 대답을 하거든요. 4번, 5번 정도 있다고 얘기하고 정말 머리 아플 때는 스트레스 높아질 수 있죠. 근데 2번들은요. 항상 자기네 스트레스 지수는 없대요. 그래서 3 이하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2번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아까 머리형 나온 김에 5번 DZ가 한번 나왔었죠. 5번, 6번, 7번 중에 정말 몸쓰기 싫어하는 분들이 5번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사색가잖아요. 딱 앉아서요. 생각만 해요. 그리고 우리는 가수명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사진 찍어야지 이래요. 근데 머리형들은 어떡하죠? 저 별은 왜 빛나는 걸까? 항상 어떤 일에 대한 원인,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Y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5번이세요. 근데 5번들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커피 한잔 하세요 하고 커피를 딱 갖다 드리죠. 그럼 5번들은 롤러가 있는 의자일 경우에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이렇게 하고 멀어져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 코로나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미 실시하신 분들이 5번이세요. 사람이 1m 가까이 오면 뒷걸음질 치고요. 막 경계해요. 그런 분들이 5번이세요. 근데 5번이 다 그런 게 아니죠. 건강한 5번은요. 굉장히 몸도 잘 사람도 마음도 열어요. 그렇게 하시는 수 있는 분들이 5번 분들이십니다. 5번은 학자가 많아요. 7번들은요. 아이디어 뱅크라고 했잖아요. 카피라이터나 아니면 창의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 5번들은 학자가 많고요. 6번은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채팅장을 보고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릴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채팅을 눌러보고 와 진짜 멋진 타입인 BX거든요. 자 화면을 한번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요. 9번을 한번 볼게요. 9번 맨 위에 있어요. 여기 위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9번은요. 화학가예요. 별명이 닉네임이 화학가인데 이 1번부터 8번까지 다 두루두루 보실 수 있는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이 9번이에요. 근데 9번의 별명이 곰인 경우가 많아요. 9번은 장형이잖아요. 일단 덩치가 있고요. 그리고 잘 웃어요. 사람들과 마주치면. 근데 아까 6번도 잘 웃어요. 근데 6번이 웃는 건 왜 웃는 거냐면 도리이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예의이기 때문에. 근데 9번은 포용하는 의미로 웃는데 9번들이 별명이 화합가이지만 곰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럼 9번들은 이렇게 해요. 올 거야? 안 할 거야? 우유부단해 보여요. 자기의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유가 또 뭐냐면 고집이 누구도 못 말려요. 엄청 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입을 열 때는 잘 들어야 돼요. 왜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이유, 안 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있으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나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걸 너무나 회피하는 분들이 9번이세요. 그래서 9번들은 나로 인해서 문제 발생하는 게 싫기 때문에 항상 중립인 거예요. 할 거야? 응. 안 할 거야? 응.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하기 싫을 때는 안 나타난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시간이 대표님 10시거든요.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네, 채팅창에서 지금 이야기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5번 탐색가 있었죠. 탐색자. 이 바닥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들은 지식의 깊이가 엄청 깊어요. 그래서 학자가 많은 이유가 무언가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문헌, 책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고요. 머리형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원하잖아요. 팩트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고하고 결론 내리는 분들이 5번입니다. 6번도 마찬가지죠. 근데 6번은 머리형 중에 가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7번은 머리형 미래를 걱정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에요. 그럼 김영수 대표님 옆에 붙어야겠죠. 항상 이분은 긍정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간과해서 다른 유형 못 본 분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봐주시겠어요? AY 마지막에 올라왔네요. 네, AY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Y, 8번이죠. 8번 분들은 도전가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면 8번 분들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혈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아주 색깔이 분명하고요. 이분들 리더십 너무 멋있어요. 도전자인데 이분들은요, 정의를 위해 싸우고요. 약자를 보호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건강할 때. 근데 건강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건들면 안 돼요. 잘못 건들면. 나 강한 사람이야. 함부로 건들지 마.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모습일 때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건강할 때는요. 이런 코로나 때에 이분들이 오너다. 그러면 나는 굶을지언정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다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급여 주고 나는 아닐지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약한 자를 끝까지 돌보는 사람들, 그런 아름다운 리더십의 전형을 갖고 있는 분들이 8번이세요. 8번들이 있으면 굉장히 활기차고요. 그리고 그러면요. 네, 질문이 있는데 8번은 네, 장형이면서 가슴형인가요? 아니요, 장형이면서 장형입니다. 아, 그냥 장형이요? 네. 네, 장이면서 가장 장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딱 직감력이 뛰어나요. 딱 무슨 회의를 하고 일을 하는데요. 입을 딱 이래, 가자! 이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럼 근거는 없어요. 그냥 직관력이 뛰어난 게 5번과 8번입니다. 그래서 8번 분들은 이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질문 미리 주셨던 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일단은 2번 할 텐데요. 애니어그램 표를 볼 때 여기 좀 작지만 보이시나요? 레벨이 1부터 9까지 있는 거? 네, 이게 건강한 스트레스 지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황일 때의 나의 모습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완전히 차올랐을 때의 나의 모습이 또 달라요. 그래서 나하고 같은 1번이고 나하고 같은 7번인데 너무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강의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너무 나의 색깔을 드러내고 나의 성과를 드러내서 내가 의식적인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가지 못한 상황이어서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8번이 아까 제가 건강한 모습을 말씀드렸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동물로 비유하면 코뿔소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냥 들이밀어요. 나도 아프고 나로 인해서 상대도 아프고. 그래서 확 분노를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요. 금방 후회해요. 근데 같이 상처 주는 타입이 8번입니다. 근데 안에 내면은 굉장히 정의롭고 순수한 사람들이 8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번호인데 왜 달라? 이거는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숫자 안에를 보면 화살표가 막 있잖아요. 화살표를 볼 때 아까 남을 돕기를 원했던 조력자가 화살표가 8번으로 가 있죠.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때는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이 2번에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2번이 굉장히 남을 돕고 사랑을 듬뿍 주는 사람인데 화가 나고 의식적인 수준이 바닥을 치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8번의 다혈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사랑만 줬던 사람이 야!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지 않은 에너지 화살표가 나가는 8번의 에너지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2번은 어떤 에너지를 끌어오냐면 끌어오는 에너지는 몇 번으로 되어 있죠? 2번이 끌어오는 에너지는 그림상으로 4번. 4번의 에너지를 끌어와야 돼요. 4번은 아까 장미, 예술가 스타일, 그리고 내 멋에 내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못 말려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고요. 자신의 심리에 엄청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 타입이거든요. 2번은 그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자꾸 들여다보고 나를 안아주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남이 아니라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챙겨주고 그런 에너지를 갖고 올 때 그게 나의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이렇고 나는 이렇구나 라는 걸 알고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에 대한 관계 전략을 제시해 주는 게 애니어그램이고요. 또 아, 내 모습이 이러니까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에너지가 나가는구나.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져와야겠네. 라는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성장 전략에 대한 답을 가져오는 게 애니어그램입니다. 근데 보통은 성격 검사가 결과로만 끝나요. 이런 성격 유형이구나. 이걸로만 끝나거든요. 근데 애니어그램은 그게 아니라 이러하니 어떤 에너지를 경계해야 되고 어떤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고 그런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애니어그램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고요. 단순하게 9가지로 우리는 봤지만 더 세분화시키면 54가지까지 가는 게 애니어그램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가 쓴다해서 또 머리가 쓴다 나눴고요. 또 하이블루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너무 짧은 시간이라 애니어그램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애니어그램에 정말 그 일부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크게 내가 머리형인가 가슴형인가 장형인가를 아는 것만으로도 아, 우리 와이프는 가슴형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더 많이 칭찬해주고 더 많이 밥 먹어주고 더 많이 이야기 들어줘야겠다. 아, 우리 남편은 머리형이니까 그냥 냅둬야겠다. 혼자 쉴 수 있게. 그렇게 내가 나를 알고 상대를 알므로 인해서 정말 배려가 무엇인지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진정한 배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지금 10분간 Q&A 타임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